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도 되었고요. 이제 진짜 완전 연말이죠. 곧 연초도 될 텐데, 새해도 될 텐데, 상대방의 연락운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참 궁금해 하시는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락이 굉장히 잘 되시고 계신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연락이 있다면 대상이 나의 연락을 할까 라는 주제로 보려고 하고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119를 불렀어요. 원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시면 겨울에는 허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털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 염좌라고 하던데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무릎 두 개가 꺾인 상태로 이렇게 쭈그리고 30분 동안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30분 동안 약간 명상을 하면서 뭔가 마음을 비우면 약간씩 나아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존재해 봤는데 느낌에 얘는 안 낫는다.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총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침대까지 결국은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이러면서 누웠어요. 비명을 지르며 누웠어요. 누웠는데 침대 저기 끝으로 발 2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침대 프레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야, 온몸이. 왜냐하면 우리 근육이 다 협응하잖아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뭘 움직여도 거기에 살짝이라도 전기 자극이 가는 순간 너무 아픈 거예요. 왼쪽 허리였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얘기를 좀 했죠. 근데 의사분이 현재 하루에 3명에서 4명꼴로 이러한 증상으로 실려오며 그 사람들의 80%, 10명 중 8명은 당일 퇴원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으면 퇴원을 시켜드리는데 한 8명 정도는 2, 3일 정도는 최소 입원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일 교육도 하러 가야 되고 서울에 할 수 없다. 전 퇴원을 해야겠다. 근데 현실은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이 오늘 퇴원을 하셔도 내일 수업은 못 가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내일 입문만 쳤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요, 혹시 토요일은 안 된다고 치고 일요일은 괜찮을까요? 이런 되게 약간 진상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확률은 높아지겠죠. 확률은 높아지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제가 네, 알았다. 아이가린 알았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워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막 물어봐요. 간호사분들 왔다 갔다 하면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분 왔다 갔다 하면 물어.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막 화장실도 못 가고 진짜. 그래서 뭐 관을 꼽네, 뭐 어떻게 하네 막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정신이 살아있는 한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끝끝내 자의식을 포기할 수가 없다. 죄송한데 못하겠다. 그래서 막 하다가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래요. 그걸 4팩인가를 맞고 그게 한 80% 남았을 때쯤 80% 맞았을 때 3팩하고 4팩째에 80%를 맞았을 때쯤 이제 앉을 수는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가져와서 화장실에 갔어요. 네. 제 화장실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저는 어떻게든 일어나야 된다 라는 이 또 굉장히 우리가 이제 동양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주역도 그렇고 동양 철학의 근본이 뭘까요?
양과 음이에요.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다. 굉장히 양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는 빨리 나가서 이거 저거 요거 저거를 처리해야 되고, 교육도 있고, 뭐 행사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안서도 써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이렇게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야지. 이런데 의기충천한 상태인 거야. 근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사실 다음 날부터 눈치를 챘어요. 이게 생각처럼 낫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되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마법적인 사고로 자고 일어나면 좀 나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서 예, 오늘이 됐죠. 일주일 됐죠. 예, 조금 넘었죠. 일주일. 그래서 지금 저는 앉아서 이걸 찍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40분까지는 어떻게 앉아 있다가 일어설 수 있었는데 몸 똑바로 못 피는 거 아시죠? 장요근 단축돼 있는 거예요. 장골근 단축돼 있어서 몸을 이렇게 45도로 상체를 굽히고 걸어야 되고, 막 편의점 가는 것도 절뚝거리면서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오늘은 1시간까지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몸을 굽히고 걷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그럼 지금 빨리 찍자 해서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왜 이렇게 오래 안 찍었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겨울 아침에는 갑자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하시는 분들, 뭐 혹은 누워있다가 갑자기 으라추 하고 몸을 일으키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여쭤보니까 20대, 30대, 40대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네, 이거는 제가 낡은 육체를 가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네, 많이들 염좌로 실려오신다. 진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게 조금 내가 혹시 엄살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저를 살짝 거칠게 다루셨거든요.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옆에 내려놓는데, 근데 살짝 꽁 찍었다고 양 사이드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10방울의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렸어요. 양옆으로 이렇게 베개에 누워서 눈물 옆으로 흘리는 거 있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제가 웬만하면 슬퍼서 울지도 않거든요. 생각보다 잘 울지 않습니다. 저는 잘 우는 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눈물이 그냥 이제 버튼 누른 것처럼 흘러내렸다. 주룩주룩. 예. 근데 어떻게 지금 이걸 찍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됐다고 또 이제 양의 힘으로 살아가면 또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살살 살아야 되는데, 당분간 아마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대찬 연락운을 볼 수 있게 되어 몹시 감사하고 기쁘다. 저는 감사하다. 그래서 네일샵 같은 데 가서 보수받을 그런 정신과 육체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야 그런 중요한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카드를 이렇게 4장 준비해 보았고요. 이렇게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평소처럼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원석도 한번 놓아볼게요. 로즈 쿼츠, 스모키 쿼츠, 시트린, 클리어 쿼츠입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아나이스님 로즈쿼츠 골라주신 1번 분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현재 1번 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 그분의 1번 분에 대한 마음을 먼저 봤어요. 1번 분을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먼저 뜨거든요. 우리 또 셔플할 때 보신 분들은 이 카드가 처음에 튀어나와 있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집어넣고 다시 섞었지만 얘는 다시 1번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에너지죠. 근데 이 사람은 1번 분을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게 있어요. 기다리다가 지친다 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죠? 기다리다 지친다. 기운도 많이 빠져가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도 뭔가 1번 분을 기다리게 되는, 계속 기다리게 되는 에너지가 있겠다. 해서 서서히 지쳐간다. 나 너무 힘들다. 힘이 다 빠져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또 오면 되잖아요. 연락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절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위치, 스탠스, 현재 상황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일단 되게 크시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자기가 이 정도로 금전적으로 많이 모아야, 이게 부자의 카드죠 또. 부유해져야, 내가 어떤 입지를 점해야 1번 분한테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약간 어떤 사주상으로 볼 때 정제 에너지, 자기가 자기 것을 이렇게 잘 끌어 모으는 에너지죠.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1번 분께 내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이 에너지, 고여있는 에너지를 참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1번 분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가졌거나, 재능 있고 아름답고 여유롭고 멋진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만큼 좀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자기 것을 좀 이제 채워야지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다린다. 근데 이것도 참 지쳐간다. 나는 좀 오랜 시간 기다린 것 같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1번 분을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 결론을 보면 상대방 분이 택수곤. 그래서 이거는 물이 다 빠져나간 어항 속의 물고기다라고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물고기는 자갈밭 위에서 아가미를 뻐끔뻐끔거리고 있겠죠. 움직일 수도 없고요. 숨쉬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건 또 패배감, 열등감, 이런 폐잔병 같은 심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쳐가고, 나는 너무 잘 되고 싶고 완벽해지고 싶고 되게 부유해지고 싶고 멋져지고 싶은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참았는데 지금의 나를 보니까 나는 어때? 되게 패배감이 든다, 열등감이 든다, 부족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가? 1번은 아직도 오지 않았고 나는 갈 수도 없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카드죠. 근데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가고 싶은 거예요.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링마벨 소리가 나는 카드죠. 주문해지 연락을 하고 싶어요. 연락운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꼬락선이 이런 꼴로 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하고는 싶다. 두드리고 싶다. 링마벨, 아니 너의 배를 울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어떠한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쵸? 뭐 우리 1번 분이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꽤 잘 되신 것 같던데요. 뭐 우리 고3이라고 해볼게요. 수능 점수 잘 나온 것 같던데요. 아니면 올해 돈 좀 버신 것 같던데요. 요즘 잘 나가셔 보이던데요.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요만큼 가지고는 1번에게 내가 들이밀 수 없다. 아직은 내가 준비가 덜 됐다. 그런 느낌이죠.
나는 아직 목마르다, 아직 배고프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파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 또 연락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시기상조, 아직 너무 이르다,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은 그만큼 내가 잘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답답함이 몰려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상대방이 일본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연락을 할 것인가 양자택일로 봤어요. 이제 저는 할 것 같다, 매우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일적으로 엮이신 분들은 일과 관련된, 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사무적인 연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어떤 진짜 이런 마음은 좀 숨기고, 내가 너한테 너를 생각하면 항상 목이 마르다, 배고프다, 나는 너를 사실 이렇게 계속 기다려왔는데 이런 거 다 숨기고, 나 되게 오래 참았다, 이거 다 숨기고 일적으로 연락할 확률이 있다. 또 만약에 일적으로 엮이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돈이 오갈 일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은 자기가 잘된 것처럼 조금 당당하게, 자못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났다,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그렇게까지 잘나지 못했다라는 거를, 이런 민낯을 일본 분께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일적으로 연락을 하든 일이 아닌 다른 사적으로 연락을 하든 이 사람은 자기가 진이 본심을 드러내며 연락을 한다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해서 나 지금 요즘 잘 지내, 요즘 잘 나가, 나 요즘 꽤 괜찮아, 이 대장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죠. 사실 이런 애들은 어떤 우리가 감정을 많이 드러낸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좀 이제 좀 냉철하다, 이성적이다, 좀 자못당당하다, 요거는 본심을 이렇게 오롯이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사적으로 우리 앞으로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오래 보자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일본 분을 기다려온 에너지가 있고, 그러다가 자기가 지쳐서 힘들어서 연락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일본 분이 아시면 좋겠죠. 또 저희가 이렇게 엘사 카드라고도 부르는 카드인데, 저희끼리 얘는 되게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겉으로는 좀 한기가 도는 애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옆에는 뭐냐? 이거는 이렇게 봤어요. 연락이 올까요? 안 온다면 해도 될까요? 라는 카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분이 혹시 나는 뭐 기다릴 것 없다, 내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음 가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큰 기대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가는 대로. 또 신기한 게 얘는 대축이라는 카드고, 대축괴고 얘는 소축괴예요. 이제 크게 쌓는다, 적게 쌓는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큰 기대하지 말고 연락하는 거는 괜찮다, 마음 가는 대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축이라는 거는 뭐 작은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 연락을 한다고 이 관계가 망쳐진다거나 그대로 셔터가 내려진다거나 하지 않는다, 너무 그렇게 걱정할 것 없이, 큰 기대 없이, 큰 마음 없이, 생각을 좀 비우고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연말 연초에 궁금해하시는 연락운 한번 봤는데요. 일본 분들 리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버지니아 울프와 스모키 쿼츠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2번 분에 대한 마음을 먼저 봤어요. 속마음을 봤을 때 이분들은 지금 이제 2번 분을 다시 보고 싶어요. 우리가 되게 처음에 가졌던 서로에 대한 마음 있잖아요. 특히 2번 분이 나랑 관계 초기에 나에게 가졌던 그 보여줬던 모습들, 나에게 줬던 마음들, 그 감정들 다시 느끼고 싶어요. 다시 느끼고 싶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조금 심리적으로 포기가 됐어요. 왜냐면 그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불가능한 걸 꿈꿀 수는 있잖아요. 원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은 2번이 나에게 처음에 보여줬던 호의와 애정, 좋은 모습들 다시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렵겠지. 사람이 이성이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렵겠지.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2번 분 생각을 되게 자주 일상적으로 합니다. 네, 지금도. 신기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번 분에 대해서 내적 갈등이 커요. 그리고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또 연말 연초는 좀 특별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변화, 변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바라고 원하고 생각했는데 안 되면 이제 그만 접자, 그만하자, 정신 차리자, 단호한 결단,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시기인데요. 상대방 분은 내가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해 봐야 뭐하나, 사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냐, 되겠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뭘까? 근데 결론은 또 참 뜨거워요. 상대방이 2번님과 좋았었나 봐요. 참 뜨겁고 좋았었나 봐요. 해서 내가 그래도 내 결론이 뭐냐면 너랑 얘기라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되는 소통, 대화 해보고 싶다. 우리 정말 좋았는데 그런 거죠. 그런 적극적인 에너지로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이 그래서 연락을 할 거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나는 이렇게 뜨거운 관계성을 여전히 원하고 있음에도 이 관계가 이제 네가 돌아오겠니? 돌아오겠니? 안 될 거야 아마. 이런 느낌이 커요. 희망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근데 원하는 건 모든 게 가능하다면 너랑 다시 뜨겁고 싶다. 너랑 얘기하고 싶다. 연결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적극적이고 뜨거운 에너지가 결론에 나오는데 생각을 할 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차가워지고 그만하자. 그만 힘들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될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 원하는 건 너와 뜨겁고 싶은 건데 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결심을 해요. 이제 나만의 길을 가야겠다. 비록 휘청이고 아프고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솔로로 살지언정 떠나야겠다. 이제 그만 접어야겠다. 요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저는 타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에너지 흐름을 되게 잘 읽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연말 연초에 연락은 어렵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분이 포기가 될 것이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이 상대방께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 내적 충돌 너무 심하다. 나는 너를 계속 생각한다. 이제 이런 거 좀 벗어나고 싶다. 이제 나도 해방되고 싶다. 사실 스탠스 자체는 많이 차가워져 있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런 희망을 품고 네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것 자체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버겁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뭐 보고 계신 분들이나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은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가장 뜨겁고 좋았던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라고 하시는 이번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처음으로, 우리의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예. 잘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나는 너랑 여전히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진심,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동, 욕구, 욕망 이런 걸 모두 드러내고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이성이 좀 내려놔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자기가 안 될 것 같은 거를 원하는 게 버거워서 되게 이성으로 가로막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욕구가 있는데 이성으로 가로막아요. 그럼 그게 잘 될까요? 약간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임시방편이다, 임기응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네요. 무튼 연락은 나는 이제 결심했다. 단호하게. 나는 고요히 외로이 연말 연초를 보내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번 분이 그러면 연락을 하는 건 어떠냐라는 카드를 뽑았는데, 이번 분들 어떤 반응이실지 궁금한데 지금 당장 하시래요. 당장 right now. 이 지금 대길, 만사형통 대길의 카드가 몇 장 없어요. 이제 64개 중에. 근데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분이 진정성 있게 또 이제 화풍정 화천대유 따뜻하게, 우리가 보글보글 끓는 가마솥이잖아요. 우리가 막 찬바람 쌩쌩 불게 연락해서 막 좋은 결과 기대하는 건 좀 어렵겠죠. 따뜻하게, 풍요롭게, 다정하게, 한번 연락을 좀 빨리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봐라. 가능한 빨리 해봐라. 화천대유. 너무 멋진 연말 연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최소한 이번 분이 몹시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분은 저는 믿기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 믿음대로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임상적으로나 저의 삶으로 봤을 때나 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에밀리 브론테와 시트린 원석 골라주신 3번 분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이 뭔가, 시작부터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쉽지 않은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3번까지 보고 있는데 1번인가? 이 마지막 결론 자리에 연락을 뜻하는 카드가 나와서 와우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3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3번 분한테 연락은 항시 하고 싶어요. 항시 하고 싶은데 하기 되게 어려운 관계인가 봐요. 조심스러운 관계인 거죠. 좀 쉽게 말해서. 예. 왜냐면 난관이 너무 많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많다. 산을 하나 넘었더니 그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음 산이 있다. 그렇게 장애물들이 많을 것 같다. 조금 답답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저는 요 상대방 분이 답답한 사람일 확률이 높은 게 이런 분들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쉽게 감정이 변하거나 쉽게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않지만 그 산은 또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조금 묵직한 분들이다. 우리 떠올리시는 그분은 좀 묵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본인도 그런 본인이 답답해요. 왜냐면 내가 3번을 떠올리면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번의 그 순수하고 해맑고 소녀 같은 또는 소년 같은 어떤 그런 동심의 느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떠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약간 자기는 손 윗사람, 막 지금 보시는 분, 3번 분에게 그분은 언니, 오빠, 형, 이렇게 윗사람이다. 요런 느낌이죠. 연상이시다. 근데, 연상 아닌데요. 라고 하시더라도 상대방은 3번을 되게 참 러블리하다, 사랑스럽다, 참 아이 같은 면이 있다.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크게 남아있다.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분은 3번 분을 생각할 때 되게 좀 부대끼고 힘든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답답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 흐르고 있는 물이거든요. 전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약간 휴화산, 그러니까 사화산이 아니에요. 화산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산, 백록담 아니구나. 저기 맞나요? 저기 백두산 밑에 백두산 밑에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근데 얘는 지금 터지려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이분이 되게 안타까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해서 이분은 자기 마음을 잘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을 좀 힘겹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차피 3번뿐이라는 존재가 되게 유년 시절의 한 풍경처럼 되게 채우고 있어요. 남아있다. 그것을 내가 손 윗사람, 연상의 모습으로 바라본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철없는 해맑은 또는 지켜줘야 될 우리 3번이 다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신중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냥 우리가 깊은 관계 아니어도 오케이 알겠다. 만나고라도 싶다. 보고라도 싶다. 거든요. 항상 그렇다. 항시. 한번 보기라도 낯짝 얼굴을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연락하고 싶다. 라고 이제 이분의 심장이 소리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왜 연락하기 어렵다고 나올까요? 이유는 3번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마도 이렇게 추측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멀찍이서
서로 반대편에 있는, 서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연락 못 하나요? 만날 수 없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시기상조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예. 한마디로 연말 연초는 아닐 수 있겠다. 이건 조금 어렵다. 그래도 갑자기 로이킴의 봄이 와도 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그래도 우리가 연초가 지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점차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이 너무 이르다. 지금은 때가 이르다. 근데 가고 있다잖아요. 저는 일단 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중요하다. 네. 근데 이 카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연락이 오기 힘들다면 3번 분이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죠. 네, 그 사람을 흔들어 놓고 헝클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직은 좀 떨어져서 서로를 이렇게 관망하고 바라보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장 두 사람이 함께 하기는 조금 많이 어렵겠다. 이런 거죠. 저는 이런 난괴를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우 극히 어렵다. 고난이도다. 극강의 난이도다. 뭐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려 보시는 게 전 좋다. 좋은 때가 올 때까지. 좋은 때가 언제인가? 저는 3번 분이 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를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는 이 시기를 지나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알겠다. 우리가 깊은 관계가 못 되더라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얼굴도 보고 싶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욕심 내지 않겠다. 그냥 볼 수라도 있으면 좋겠다. 연락을 할 수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3번 분.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애틋한 팩폭 리딩 비슷한 게 되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밀리 디킨슨과 클리어 쿼츠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떠올리고 계신 상대방 분은 4번 분께 연말 연초에 연락을 할 것인가? 보기 위해서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먼저 봤어요. 4번 분에 대한 속마음. 저는 지금 이분이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놀랍다. 이걸 보고 계시다는 자체가 좀 놀라울 정도로 상대방은 매우 몹시 연락을 하고 싶다. 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연락을 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왜 그럴까? 봤을 때 저는 상대방 분은 4번 분과 뭔가 풀어야 될 거라든지 뭔가 화해라든지 두 사람이 지금 조금 많이 각자 자기 입장, 자기 스탠스,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봤을 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멀어질 대로 멀어진 것 같지 않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너랑 화해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을 안 할까? 못 할까? 지금까지? 예. 트라우마가 있어 보여요. 연락을 한다, 화해한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심하게 멀어진 사람과 다시 가까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연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4번 분이 화를 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마지막 모습이 너무 매몰차거나 차가웠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 여러 가지 과거의 이분의 심리적 이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까 3번 분 같은 경우는 관계 장애가 있을 것이다. 외부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봤는데 사실 제가 4번 분을 봤을 때는 상대방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봐요. 오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까지 오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보냐. 이게 사람 상당히 적극적인 에너지가 있거든요. 남자분이라면 굉장히 남자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예. 여자분도 이제 하여자가 아니다. 상여자 스타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 분이 이렇게 막, 내가 지금 달려가서 만나자. 하고 싶다. 지금 연락을 해. 그래서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또 두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또 충동은 또 충동질. 네, 나의 심장이 충동질한다. 하고 싶어요. 결론은 또 뭘까요? 이 사람은 진짜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하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 딱 단둘이서가 어렵더라도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내가 너를 곁눈질해서 쳐다보더라도 너를 만날 기회를 얻고 싶다. 우리 지금 당장 만나를 못한다면 뭐 회식 자리에서라도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데 연락은 너무 이 사람한테 극강의 난이도예요. 이 4대 난괴 중에 난괴다. 심리적인 요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이 가고 싶은 4번 분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되게 좀 명확해요. 화해를 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4번 분이 상대방 분의 비타민, 에너지원, 탄수화물, 되게 에너지 드링크,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대방은 4번 분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블루투스 충전하듯이, 4번 분에게 되게 힘을 받는다. 4번 분을 보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 요런 사람인 거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라는 엄청나게 옛날 노래가 떠오르네요. 근데 지금 상당히 거리감을, 단절감, 분리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 거리를 단숨에 좁히고 싶다. 근데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한들
되게 어렵겠지. 너와 나 사이에 흐르는 이 깊은 강. 우리가 이거를 진짜 단숨에 넘기란 너무 어렵겠지. 근데도 하고 싶어. 연락을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다.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뭘 봤냐. 이제 상대방분이 연말 연초에 연락을 하실까요? 네, 진짜 어려워요. 근데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 사람은 사실상 이 관계가 종결됐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관계가 막을 내렸다. 아, 이제 암전이 됐다. 불이 다 꺼졌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실 확률이 높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안 오나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뭔가 노력을 하네요. 뭔가 되게 상당히 노력을 하겠다. 애를 쓰겠다는 거죠. 애를 쓴다.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의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4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입에 햄토리처럼 물고 있는 거야. 답답하겠죠, 자기도. 근데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뭔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다 끝난 관계 같아서. 아니면 그런 말 해봐야 소용이 없다,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메말은 뭐지? 뭐 우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물을 길어보겠다, 애를 써보겠다, 몸부림 한번 쳐보겠다, 되게 이런 성실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4번 분의 성에는 안 차실 수 있지만 뭔가 접선을 시도할 것 같다. 자리라도 만들 것 같다. 회식 자리라도 만들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 4번 분이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물고 있는 이 서합괴거든요. 입에 물고 있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근데 어떻게 조금 노력은 하겠어요. 노력은 한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옆에는 뭘 봤냐면 상대방이 안 하면 제가 해도 되나요? 4번 분이 해도 되나요?를 봤어요. 하지 말래요. 제가 1, 2, 3, 4번 찍으면서 연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잘 돌보시고요. 예, 우리 4번 분의 내실을 채우시고요. 예, 잘 사시래요. 예, 자기 입장,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지켜나가며 자기 삶을 잘 가꾸시고 든든한 어떤 배경을 만드시고요. 그쵸? 연락한다는 생각 자체에서 이제 떠나시래요. 연락을 하지 말아라. 시원하게 날아가는 비상하는 나비의 카드거든요. 지금까지 애벌레였다면 이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황골탈퇴의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혹시 연연했거나 먼저 연락을 해오셨다라면 이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이제 좀 이렇게 4번 분이 보시기엔 좀 찔끔찔끔 같아 보일지라도 상대방이 노력을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4번 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도 연락하고 싶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의 마음인데 너무 두렵고 다 끝난 것 같아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렵다. 근데 마음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4번 분이 옆에서 이렇게 밥 먹는 거라도 구경하고 싶다. 이런 심리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4번 분이 움직이시는 게 이 관계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그냥 벗어나라. 내가 연락을 해볼까 말까 하는 생각 자체를 떠나라. 지금까지 고생한 당신 떠나라. 정말 옛날 사람 티 너무 많이 나는 드립이 난무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 삶을 잘 살아라. 든든하게 입지를 다져라. 라는 거죠. 상대방이 너무 자기가 사무쳐서 괴로워서 노력을 하겠다. 근데 이게 당장 4번 분이 매우 만족, 별 5개를 주기는 어렵겠다. 그래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4번분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4번분 리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버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클로징을 찍어보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사실 그간 부상이 있었고 해서 촬영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들어오는 상담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서서 했다. 스탠딩 데스크가 있어요, 집에. 이제 서서 상담을 했다. 앉을 수 없는 허리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리딩을 서서 한다는 건 조금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왠지. 얘는 사실 한 1시간 잡고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앉을 수는 있게 돼가지고 지금 이걸 찍고 있어요. 이 주제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벌써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걸 나중에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는 12월 20일 저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이렇게 뻗어 있는 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 것에 실어서 운반해주신 구급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19랑 가까이 살아요. 제 아파트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간식 꾸러미라도 진짜 보내드리고 싶다 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쯤 너무 몇 월 며칠 12월 며칠에 몇 시경 허리가 이렇게 돼서 실려갔던 땡땡 아파트다. 너무 감사했다. 왜냐면 진짜 그때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신발 신고 제 방까지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때 현관 비번도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열어드릴 수 없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안녕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대원님들이 저희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신발 신고 제 방까지 3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니까 진짜 옆으로 몸을 돌릴 수도 없고 꼼지락꼼지락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애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싣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좁아가지고 의자 잠깐만 접을게요. 근데 막 접는데 막 으악 비명 지르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 가면서 막 혈압 재고 막 그죠 여러분? 뭐 심전도인가 이거 꽂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구급차의 천장을 보고 있노라니 이제 목에 끼우는 깁스 같은 애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제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아무튼 그걸 또 찍고 앉아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애가 이제 손가락이랑 팔은 어떻게 상완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걸 찍고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 가서는 이제 링겔을 많이 맞느라고 여기 약간 콘센트 같이 이렇게 커다란 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허브, 약간 링겔 허브 같은 애예요. 여러 개를 꽂아가지고 주렁주렁 하느라고 한 손으로 인스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인스타를 하고 있었다. 너무 심심했어요. 아픈데 심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게 구급대원 분들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기 우리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했어요. 다들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뭐 물어보면 설명도 잘해주시고, 좀 귀찮게 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궁금한 거 막 물어보게 돼가지고 전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죠. 제가 요가를 되게 좀 오래 했는데 일자허리라는 것도 알게 됐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차, 3년차인가 4년차쯤 되어 가는데
일자 목과 일자 허리를 얻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예, 항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뭐 요가든 뭐 운동이든 뭐든 어떤 활동 엑서사이즈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짧아요. 일상 속에 가장 오래 유지하고 있는 그 자세가 내 몸을 프레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뭐 50분 동안 거북목 하고 있다가 10분 스트레칭해서 나아지겠지. 이거는 더 심해지는 걸 조금 딜레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소에 어떤 자세로 존재하느냐가 갑자기 왜 저 잔소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 자세로 아침에 새벽인가 명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근데 갑자기 몸을 이렇게 일어나면서 허리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뭔가 교육하러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샤워를 하다가 아까 이렇게 된 그 부분이 갑자기 누가 뭔가 찌른 것처럼 아프더니 두 무릎이 앞으로 팍 꺾이면서 욕조 난간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졌는데 그 자세로 30분 동안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제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맞고 있으면 나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샴푸는 아직 안 한 것을 다행스럽게 이게 여기서 내가 나갈 수는 있는 건가? 근데 나가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옷은 입어야 되는데 절대 이 상태는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시리를 부르면 전화가 걸릴까? 전화기는 저기 세면대 위에 저기 올려놨는데 근데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핸드폰을 갖고 샤워하러 들어가시고요. 근데 걔가 또 수증기가 가득 차면 또 안 좋을 수는 있겠다, 그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혼자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이런 분들은 항시 나 자신을 구조할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 스트레칭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도 나와요. 다노라고, 네, DANO. 아침 침대 스트레칭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눈뜨스라고 치면 돼요.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요거는 저랑 이제 그 회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 회사가 그런 건 되게 잘 만들었어요. 눈뜨스 좋다. 눈뜨요도 좋다. 근데 눈뜨스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저처럼 몸을 막 쓰지 마셔라. 유연하다고 저 발목이 목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운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고 몸을 이렇게 막 움직여버리면 겨울 아침에는 염좌라는 것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갔더니 저는 건강한 저기 40대 여성인데 왜 안 돼요? 왜 오늘 퇴원 못 해요? 막 이랬더니 의사분이 네, 20, 30대 분들도 2, 3일씩 입원하세요. 이렇게 아주 사무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어이없어 하시면서 혹시 이제 여러분 20, 30대 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을 하셔라 라고 저는 이제 간곡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연말이죠. 제가 올해는 구독자 러버스님들과 모임을 하자. 봄에 하자, 여름에 하자, 가을에 하자, 겨울에 하자라고 해놓고 한 번도 못했어요. 그죠? 네,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는 이게 뭔가 지금이다. 지금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게 하늘에서 좀 내려와요. 이렇게 정수리에 꽂혀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해야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다. 조급함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가 왔는데 아니다 하고 밀어놨다가 조급함으로 움직이거나 그때다라는 게 오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조급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는 잘 안 됐어요. 다분히 심리적인 이유의 문제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아무튼 그러한데 지금이구나 하는 것을
미래 자기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이제 미래 자기가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하는 거 좋아. 너 지금 그거 해. 아, 그건 가지 마. 글로 가면 안 돼. 그쪽은 안 돼. 이런 신호를 계속 준대요. 뭘로 주냐면 그 신호가 감정이래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나 직관의 힘을 되게 많이 무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잘못된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해서 저는 자기 감정이랑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소통 전문 강사, 이런 코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감정을 읽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을 때 조력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직업인데 상담을 하는 사람은 특히 자기 감정이랑 친숙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 감정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감정과 알고 지내기는 어렵다고 봐요. 일단 내 에고가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거울에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깔려있는 얼룩이나 먼지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너머의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되게 친했던 친구가 미대생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말하길 나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가끔씩 그 말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알 것 같더라고요. 보이는 대로 그린다. 보이는 대로 느낀다. 보이는 대로 충분히 감각한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이 내가 아닌 외부 세계, 외부의 타인을 바라볼 때 투명하게 바라본다. 사실 우리가 완벽한 타인, 나와 타인의 분리가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일단 나라는 어떤 현재 이 지구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한계점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시 자신의 감정과 친해지고자 내 감정 일기를 쓴다든지 저는 카카오톡 나에게 채팅하기에다가도 정말 많이 썼어요. 카카오톡이 등장한 이후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10년 넘었나? 그쵸? 예. 그전엔 메모장에 썼어요. 예. 저는 항상 내 감정이 이렇게 떠오르면 걔를 봐줬어요. 걔가 외롭지 않게. 그래서 너무 미운 감정, 되게 더티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 좀 지저분한 감정 같은 것들, 혹은 보기 싫은 감정. 아, 내 안에 이렇게 지저분한 마음이 있다니, 이렇게 타인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니, 이런 것도 우리가 봐줘야 된다. 걔를 봐줘야 된다. I see you. 되게 그 아바타처럼 봐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내 감정과 친밀해지고 친숙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속거든요.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러버스님들은 내 감정을 잘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I see you 해주고 친밀하게 지내는 친애하는 감정의 손님으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은 어차피 왔다가 갈 거거든요. 어떠한 감정은 우리가 오래오래 지키기 위해 가꾸고 물을 주고 더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밥을 주고 지켜주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묻어버리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더 이상은 매각할 수 없는, 매립할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 자신의 감정과 친밀해지기 위해,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보기 위해 이렇게 타로라는 도구로 마음을 바라보는 내면을 여행하고 계시는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기나긴 클로징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